보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듭니다. 보험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우선 내가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험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 직접적인 것이 아닌 어, 가족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라는 이런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청구한 아,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해지 안내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 당사자한테는 큰 충격이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내문을 받기까지의 어떤 과정과 받은 후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받기까지 과정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보험 계약자인 당사자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발생한 사실인데 병원을 입원을 하면 당연히 이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약 계약에 따른 내용이 이제 통지가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사가 방문을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보호자를 만나서 몇 가지 확인을 해요. 몇 가지 확인을 하는데 뭐 상당히 보험 계약자를 위해서 아,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보험 계약자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을 당연히 찾아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정말 그래야 맞는 거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를 위해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해요. 개인보호 동의라든지 개인 정보 동의 이제 열람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의료 열람 뭐 동의서 등등 몇 가지를 해서 어, 가족 보호자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절차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사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료 열람 관련해서는 보험 계약자의 보호자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과연 사인을 안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인을 안 해줬을 때 그 손해사정사는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법적 절차로 다시 할 수 있으면 사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차지하고 자, 이렇게 이제 손해사정사가 사인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안내문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부터 확인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확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금을 못 받으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보험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확인 들어가는 이 절차가 보험 계약자는 당연히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이 그 보호자가 이제 그 확인을 들어가면서 이게 그 해지 안내가 부당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 계약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한 보험 계약을 해놓고 해지가 되면 보험금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험 계약자 보호자한테는 큰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 해지 안내에 따라서 이 발생하는 일들이 그 이후부터는 아주 아주 큰 일이 돼버립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자, 보호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알릴 의무 관련해가지고 의료 기록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보험 설계사도 찾아가야 되고 영업정도 찾아가야 되고 그 보험사의 고객센터도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병원에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과연 그 고지의무 위반이나 알림 의무 위반이 어떤 내용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공부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알아도 봐야 되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돼 있는지, 왜 이런 해지 안내문이 우리한테 왔는지. 이런 절차적인 것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서두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좀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그 첫 번째는 보험 계약자의 보호자는 어, 상당한 시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일을 하루 쉬고 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소견서를 받는다거나 직장을 쉬고 그 보험사의 어떤 고객센터를 찾아간다거나 또 이렇게 내가 영상을 만드는 것 또한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내가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럼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은 나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이 보험 일방적인 해지에 의한 안내 때문에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일단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을 공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서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글로 또 남겨서 어, 최소한 최소한 아, 보험 계약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시에 뭐 실수를 하지 않거나 절차에서 어쨌든 자기 돈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법률적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수를 어떤 문제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손해사정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게 실수다라고 계속 붙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보험 계약자나 보험 계약자 보호자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걸 적절하게 응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해지로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큰 것이다. 일반 보험 계약자한테는. 그리고 보험이라는 계약이 심리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보험이라는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보험이 들어서 그 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100%다 그 모든 사람이 보험을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보험에 관련된 어떤 사항이 발생된 사람이 그 보험의 혜택을 보는 그런 사회 시스템의 사회 복지 체계로서의 보험 역할인데 이런 것 또한 어떤 그거 잘 모르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앉아서 그냥 눈 뜨고 그냥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내용을 좀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좀 서로 이야기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나 그다음에 보험 영업점,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사 등이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절차 위반이 많은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에,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는데, 맞는 부분은 당연히 용인을 하겠지만, 틀리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갖다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적절하게 항변을 해서 이 일방적인 해지 안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능하면 입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취지로 앞으로도 영상을 좀 계속 만들까 합니다.